안녕하세요. 사랑남풍입니다. 오늘은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강근 키우기 그 성공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구독자분이 제가 유튜브에 그 벌브 튀기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한번 잘 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는 생강근 튀기에 대해서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 오늘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예년에 지금 여기 지금 이름표 보면 서반이거든요. 서반 지금 생강근 튀우기 해가지고 지금 작년 10월 20일 날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초 이 큰 것이 지금 그때부터 좀 일기고 있다 자란 거고, 지금은 그 이후에 이렇게 밑에 적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두색이 제일 큰 녀석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생강근 띄우기 어떤 그 성공 요건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지금요 배양토를 보면은 이게 저곡토거든요. 이거 저곡토가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난서 혼합토. 두 개 다 중간 정도 크기를 약 한 50대 50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뭐 밑에 굵은 것 필요 없이 전부 다 지금 이 전체 화분에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산에서 생강을 가져오시면은 그냥 그대로 부엽토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부엽토를 깨끗이 다 뜯어내야 돼요. 이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그냥 1시간 정도 담가놔요. 담가놓으면은 그 이물질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깨끗하게 이물질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제 핀셋이나 뭐 이쑤시 같은 걸로 해갖고 대수있으면은 그 생강근이 자극이 안 가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소독이라 할지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강근 말 그대로 아주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브튀기 할 때는 벌브를 그 메네들에다 담그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강근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생강근으로 해서 지금 그 발화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보시다시피 지금 10월 20일 날 해가지고 오늘이 지금 5월 30일 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제 순차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 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절대로 그 어떤 뭐 약품을 한다 할지 소독을 한다 할지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단 청결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배양토는 이렇게 그 저곡토하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물질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강근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떠신 분들은 이제 생강근을 묶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산소구멍을 만들어주고 공기구멍을 만들어주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다 이제 방법이 다양하니까 다 틀리겠죠. 세 번째는 반드시 이 생강근이 보이게, 이렇게 여기도 보이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보면요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실패 확률은 없어요. 근데 이걸 묻어본다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떠신 분들은 이제 수태에다도 하시고 그러신데, 저는 아직 수태에다 해보진 않았어요. 저희는 거의 이렇게 하니까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방법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관리 문제거든요. 생강근은 아주 통풍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벌부튀기 하고
이 생강근 띄우기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벌브 띄우기는 우기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캡을 이렇게 씌운다 할지 이렇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습도 유지를 해주는데 생강근 띄우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아주 습도나 온도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딱 심으면은 그 바람이 될 수 있으면 잘 통한대. 그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미리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한 반 그늘 정도, 햇빛이 많이 안 돌아도 됩니다. 한 반 그늘 정도, 그런 정도 뭐 바람이 잘 통하는 거. 그런데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이제 모든 식물들이 막 옮겨 심거나 또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거의 뭐 일반 그 춘남 같은 경우에도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그 정양을 시키라 그러잖아요. 한 곳에 가만히 놔도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놔두라는 이유가 다 이제 뿌리 흔들림이나 또 여러 가지 그랬던 여건들이 있는데 생강근은 특히 그 아주 그 민감하기 때문에 그 한 곳에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화도 나와도 그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막 그 신화가 나온가 안 나온가 이쑤시개로 파서 보기도 하고 막 들었다 놨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움직이지 말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건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임시적으로 좀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고 제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하여튼 한 곳에 놔두면은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습도 관리거든요. 이 습도 관리는 일반 난물 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물 빠짐이라든가 그 조건들은 다 똑같고 난석이 지금 여기 저곡토하고 지금 중간 혼합토거든요. 중간 혼합토를 이렇게 같이 해서 50대 50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일반 난 관리듯이 하면은 크게 이상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할 때 비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보면은 뿌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뿌리가 또 먼저 나온 경우도 있고 뿌리 없이 생강근에서 이렇게 발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약 이래 계속 한 2년 정도 완전 성촉이 됐다 했을 때 뿌리가 완전 났다 했을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비료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 예를 들어서 메네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주 그것도 약하게 이게 조금씩만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강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패가 되거든요. 온도가 너무 상승한다 할지 너무 뭐 저한다 할지 그런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생강근이 썩어버리고 부패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제가 두더없이 한 6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난석은 별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석에다 심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저곡토에다 심으셔도 되는데 일단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강근이 이렇게 보이게 심어야 되는 거. 절대적으로 이게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고 다 덮어버리면 부패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패 확률이 많으니까 첫째는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생강근 일부분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위에다 캡을 씌운다든지 비닐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양토에 심은 다음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금 종류가 이 난의 종류가 지금 서반인데 보시다시피 지금요 우기가 탑니다. 근데 어미 쪽도 제가 보니까 이 난의 어떤 성질이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약간 유령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령은 아닙니다. 유령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한나는 요 3방이 들어있더라고요. 요 녀석 지금 요것이 지금 요 3방인 것 같아요. 요것이요. 보시면은 화면이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데, 근데 같은 이렇게 생강근에서도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체는 올 여름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강근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좀 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초보분들께서도 이제 그 왕왕 그 난집에 가고 그 난을 구입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제 서반 개체나 이렇게 구입하실 때 절대 끝이 화려한 것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서반이나 또 산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반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반은 반드시 끝에 녹이 돼 있는 것, 중간에가 이렇게 반이 들어있는 것을 구입을 하셔야지 다음에 어떤 그 배양하면서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온 것들, 막 생강에서 내려온 것도 아주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얻는 게 이제 좀 저렴하니 이제 판매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요것도 어미촉이 요 종자가 이런 것 같아요. 끝이 꼭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절단 흔적이 있죠.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보기 싫어서 지금 그 제가 지금 가위로 잘라버렸는데, 여기가 좀 타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도 지금 한 4쪽이 좀 나왔는데, 요것이 지금 이만큼 자라면서 지금 반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녹이 이렇게 차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타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한번 그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 그 난집에 가서 구입하실 때 우리 초보분들이 항상 그 유념을 하셔야 돼요. 너무 화려하다 보면은 이제 완전 성축이 되어 가지고 된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생강근에서 막 나와 가지고 판매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광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난들은 여름에 상당히 그 넘기기가 힘들 확률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녀석도 지금 올 여름에 거의 제가 예상해 본데 이게 녹이 안 찬 데까지는 타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뭐 절단해가지고 뭐 약품을 바르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난의 성질에 따라서 약품을 발라도 그렇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판단해 보면 요 녀석도 별로 그렇고, 지금 요 녀석도 지금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불안불안하는데, 지금 아까 그 지금 요 산반 살짝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녀석들은 지금 녹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끝이 살짝 지금 녹이 들어있어요. 지금 3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 요거는 꼬마 녀석이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4개가 지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성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녀석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강군도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서반이라서 이러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예배품이라 할지 그런 경우도 보면은 아주 화려히 나온 것들은, 생강에서 화려히 나온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생강근을 산에 갖고 오시면은 깨끗이 세척하신다는 거. 대신 어떤 그 소독이나 어떤 그 영양제라든가 절대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생강근을 이렇게 심는 다음 위에 캡이라든지 비닐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 놓으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연유하시면은 크게, 뭐,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또 어떤 그 관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 유념해서 이렇게 혹시 그 생강근을 그 틔우기 하실 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으면은, 자, 생강근을 안 가져오신 게 좋은데, 또 공부 삼아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겸 해서 이렇게 한 번쯤 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구독자분이 이걸 보시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강근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한번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 설명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또 부족한 점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댓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오늘도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